자, 이제 순환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극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목이 극을 토한다 그러면, 목이 그걸 갖다 괴롭힌다라는 개념을 놓으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목이 더 토보다 세구나, 강하구나. 그래서 목과 토가 싸우면 목이 이기는구나. 아주 단편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강한가 보니까 토는 목을 만나면 괴롭힘을 당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얘가 목극 토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아침이 되면 낮의 기온이, 얘 토는 오후 기온입니다. 아침에는 아침 기온이 강하다 보니까 낮의 기온이 활짝 펴지지 않는다가 목극토입니다. 또 계절로 보면요. 봄이 되면 얘는 지금 삼복더위거든요. 삼복더위의 기운을 눌러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그 가지에서 막 싹이 딱 돋아납니다. 또 풀들도 새싹이 돋아나서 파릇파릇해지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로 성장하고 옆으로 성장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무가 위로 성장하고 크기가 커지는 거, 이것들을 갖다가 목기운이라고 하고, 옆으로 커지는 걸 화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의 기운을 갖다, 즉 봄의 기운을 받으면 위로 성장하고 이 판이 넓어지고 이 세력이 확장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아니라요. 그래서 연극을 이렇게 책에도 언급됐지만, 난타라는 공연이 처음에 머릿속에서 기획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거를 수혜 단계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캐스팅하고 나 이런 공연 할 거야. 이런 공연에 적합한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처음으로 드러내서 구체화되는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는 단계, 얘를 목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요. 이렇게 연습한 것이 첫 번째 공연을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것, 사방팔방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걸 화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타라는 공연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막 공연 무대와 횟수가 넓어지는 걸, 점차 확대되는 걸 화단계라 하고요. 어느 정도 확대된 후에 더 이상 외형적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서 정기 공연을 계속해 나가는 단계, 얘를 토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봤다 싶으면 공연 장소와 횟수를 점차 줄여가면서 이제는 마무리 시켜나가는 단계를 금의 단계라 하고요. 공연 자체를 막을 내리는 것, 얘를 수혜 단계라고 합니다. 수혜 단계에는 기존의 공연 막이 내려지면 또 다른 공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엔 라이언킹을 한번 무대에 올려볼까? 아니면 캐치를 무대에 올려볼까? 이렇게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도 목화 토금수라는 기운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운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얘를 나무, 불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목화 토금, 목행, 오행은 목행, 목의 기운, 시작의 기운인 거예요. 새로운 거, 시작의 기운, 새로운이라고 계획하는 거, 미래적인 건 나한테 목기운이 많은 사람이 강한 거고, 금기운은 얘를 마무리시키는 기운이 강한 기운입니다. 얘를 그래서 목화 토금수 기운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읽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쓸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목이 토를 극하니 목극토라는 개념을 제일 잘못 이해하는 건 목이 토보다 강하구나. 첫 번째 실수. 다음에 목이 토를 괴롭히는구나. 두 번째 실수. 목이 토보다 강하고 목이 토를 괴롭힌다고 이해하면 사주 50년 공부해도 안 풀린다.
아주 사주를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이해하시고요. 목의 기운과 토의 기운은 어느 게 더 강하다, 절대적으로 강하고 절대 약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도 있고 토도 있는데 운에서 목이 강한 운이 들어오면 목이 강해지는 거고요. 토가 강해지는 운에서는 토가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진에 을묘에 보자, 또 임진 이렇게 임자 이렇게 써볼게요. 요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요런 사주를 풀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주를 다 푸는 단계까지는 안 됐지만 미리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얘를 볼 때, 처음에 볼 때, 야, 여기서 보면 토구나, 목극토, 일간을 중심으로 하니까, 토가 일간 수구, 토가 슬극하니까 얘가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다. 얘는 편관이네. 얘는 수가 생을 수생을 목을 하니까 얘는 식신의 상관 중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네. 이렇게 하면요, 이거 익숙해지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오행 배출에 그냥 집어 넣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겁니다. 먼저 넣는 방법은요, 일간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열을 넣으라겠죠. 무을, 그 다음에 진, 묘,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을 보고 이 사주를 갖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임일간이 얘가 지금 같은 편에 있죠, 얘랑. 그럼 관인데, 그러니까 토국수가 이렇게 해서 토국수를 해서 일간을 토가 극하니까 얘가 관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머릿속에 그리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요.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나를 극하는 거. 이게 그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비식 재관인으로 갑니다. 항상요. 비식 재관인. 만약에 목일간이라면 여기가 비식 재관인이 될 거예요. 그럼 관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 떨어진 데 관의 위치예요. 재성의 위치는 여기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두 개 떨어진 데 재성, 식상은 한 칸 떨어진 데, 또 거꾸로 반대 방향 한 칸 떨어진 데 인성이죠.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여기는 강하구나. 이 글자가 강하게 있으니까 여기도 글자가 강하구나. 그럼 이 사람은 토도 강하고 목도 강하구나. 이를 읽어준 다음에 괜히 목극토니까 목이 토보다 훨씬 강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운이 얘를 다 거들면 얘가 강해지고요. 대운이 얘를 거들면 얘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운이 만약에 미신유쯤 되지 않습니까? 대운이 미신유로 흐르는 거예요. 요 대운이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진, 사, 오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남자라면 5, 15, 25, 35, 45, 55라고 이제 대운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대운 지지만 보면요. 대운이 여기까지는 을이 강합니다. 을이 이 35세까지는 진, 사, 오를 지나면서 을이 강한 거예요. 을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다? 아, 이 사람은 직업을 상관을 쓰는 게 더 좋겠구나. 상관을 쓰는데 자기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상관을 쓰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론 방송 쪽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은 언론사인데 내가 하는 일은 거기서 상관을 쓰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일을 조사하고 내가 수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일을 잘 잡아내는 역할 또는 언론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면 잘하겠구나 하고 사주를 읽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관도 잘 강하고 상관도 강하니
상관의 특성과 관의 특성을 같이 쓰는데 이때 대운이 35세 전까지는 이 상관이 강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상관을 주된 활동 영역으로 쓰되 요게 35세가 넘어가면 상관의 힘은 약해지고 관의 힘이 강해지니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보다는 내부 근무를 통해서 만약에 기자로 있었다면 취재 기자에서 이제는 편집 기자로 또는 내가 발로 뛰는 기자였다면 여기서는 내부에서 결제하거나 어떤 교정국이라든가 보도국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취재해온 것을 내가 내부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즉 관의 역할이 크고 이때는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내 활동력이 중요했다면 이때는 조직 내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조율하는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것. 이게 대운에 의해서 토가 강해질 때는 직장생활 내부 활동을 하되 목이 강해질 때는 상관의 힘이 강해지니까 외부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목극 토가 있어서 항상 목이 더 강하다면 이런 사주는요. 이 목기운이 얘만 사주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얘를 쓴다는 것은 상관을 쓴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조직은 내가 이름만 걸쳐놓고 내 활동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조직 내에서 결제받고 아랫사람 내부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외부의 일을 갖다가 주로 보는 것 이건데 운이 바뀜에 따라 이게 강해질 때는요. 관이 강해질 때는 밖의 일이 아니라 조직 내부로 들어와서 어떤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목기운이 강할 때는 목기운에 맞는 일을 하고 토기운이 강할 때는 토기운이 맞는 일을 하라는 얘기라는 거고 그거를 운에 순응한다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앞으로 1년 내내 할 겁니다. 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떠들 겁니다. 이게 진짜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볼게요. 자, 만약에 극이 목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금은 도끼라고 보통 배웁니다. 처음 배울 때는요. 목은 뭐가 되냐면 나무라고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야 도끼로 나무를 찍으니 나무가 부러진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잔가지가 많은데 도끼로 잔가지를 갖다가 잘라내니 나무는 위로 자란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요.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일간이라고 쳐봅시다. 이 나무를 대표하는 게 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갑일간이라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운에서 경이라는 글자가 오면 얘가 지금 금기운이고 얘는 목기운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나무인데 도끼가 와서 나의 가지를 치든 밑둥을 치든 내가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라면 지가 가지를 치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가지를 쳐내는 걸 뭐 수술을 한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 밑둥을 쳐내는 걸 사고가 와서 죽는다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친으로 가면 얘는 편관이라고 보고요. 편관이 운이 스트레스는 강하지만 진급에 대한 관직을 볼 수 있는 운은 올라간다 표현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직급을 받거나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니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의 명함은 더 분명해진다. 이게 지금 이 관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여자라면 이 관을 남편으로 보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와서 내 남편이 된다. 이게 편관운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 도끼로 나를 찐다고 하면 내가 진급하고 좋은 새로운 것으로 발견된 사실이 마치 그게 나는 나무고 새로운 직급이 나를 나무를 도끼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나를 도끼나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남편도 왼수요, 직장도 왼수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큰가 보다. 그래서 남편하고 헤어졌나 보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편해지겠는가 보다. 똑같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스트레스 날라가겠지. 그래서 이혼하고 직장 그만두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이건 뭐다? 해석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석의 기준이요. 무슨 해석의 기준? 목극토라는 개념을, 금극목이라는 개념을 얘를 도끼로 보고 얘를 갖다 나무로 봤다는 이 개념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봅니다. 가장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는요, 백지장에다가 하나하나 글자를 새겨놓는 거랑 같습니다. 얘를 잊어먹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각인됩니다. 이 각인된 내용이요, 두고 여러분의 모든 사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얘를 나무로 해석하고 얘를 도끼로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주를 가는 길은요, 온통 자갈밭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밭이고요, 진흙밭입니다. 한 발만 들어가면 빠지는 밭입니다. 거기서는요 100m만 가면 지쳐서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봄의 기운이다, 얘를 가을의 기운이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길은요 아스팔트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아스팔트를 가는 겁니다. 하루에 100km를 가도 안 지칩니다. 그리고 10,000k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금방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다? 이 기운을 나무로 읽을래, 봄의 기운으로 읽을래, 이 차이가 됩니다. 자, 금극목은요 어떻게 읽냐면요, 금의 기운을 뭘로 읽는다? 가을의 기운을 읽는 거예요. 얘를 봄의 기운으로 읽는 거예요. 또는 얘를 저녁 기운으로 읽고요, 얘를 아침 기운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금극목은 뭐예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봄 기운은 사라진다예요. 자, 가을 바람은 뭡니까? 가을 바람이 불 때는요, 밤을 한번 보세요. 밤나무에서 밤이 어떻게 열리냐면, 가을쯤 되면 뚝뚝 단단해지면 뭉치면서 아주 알맹이가 토식토식 연그러지고, 이게 단단해지는 기운이 그 경에 맺히다가 이 신의 기운을 좀 되면 느끼는 늦가을 기운이거든요. 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밤의 모양으로 됩니다. 이 가을은 뭐냐면요, 나뭇잎을 시들게 만들고 단풍지게 만들어서 낙엽지게 만드는 기운인 거예요. 즉 번성했던 봄 기운이 봄에서 여름까지 생겼던 생명활동을 이제는 마무리 짓는 기운이에요. 얘를 결실로 만들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생명활동을 마무리 짓고, 즉 밖으로 드러나는 생명활동은 씨앗이 자라서 나뭇잎이 커지고 열매가 열리는 과정들, 이 과정, 풍성해지는 과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과정이라 치면, 이제는 겨울을 대비해서 나뭇잎을 낙엽대에 떨어뜨리고, 이제는 결실도 생명을 유전자를 DNA를 결실 속에, 씨앗 속에 담아서 얘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준비하는 것, 이게 금기운인 거예요. 그럼 금이 왔다는 것은, 자, 금기운이 왔을 때 나뭇잎이 새로 나는 거는요 죽습니다. 그러니 나뭇잎이 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얘가 금극목입니다. 즉 가을 기운에는요 봄의 활동이 펼쳐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봄은요 새싹이 나는 겁니다. 새싹이 나는 게 나뭇잎이 커지는 겁니다. 나뭇잎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웬만한 것들은 꽃이 피는 거지요. 여기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요 기운들이 주로 봄과 늦봄에 이루어지는 기운입니다. 이런 기운들을 가을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열렸는데 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봄 기운은 어쩌나요? 그러면 여기 새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그래서 밤이 싹이 나면 저장이 안 되고 겨실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는 봄에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발로 밟고 있어야 돼. 못 일어나게. 또는 밟는 게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알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자기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얘가 씨를 퍼뜨리려면 봄이 돼야 내가 씨알 밤 안에 들어있던 DNA를 땅속에 뿌리 박아서 나무로 성장해하고 또 다른 수많은 밤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밤에 들어있던 밤나무의 DNA를 밖으로 펼쳐나가는 건 봄의 기운이 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 목이 금을 하는 겁니다. 즉 봄의 기운이 되면 결실의 기운, 밤 안에 들어있는 DNA 기운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동하게 만드는 기운이 금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무슨 도끼에 자루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상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라도 안 되고요.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생과 극을 어떤 기운으로 이해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로 이해해라. 아침, 점심, 낮, 오후, 저녁, 밤 이 기운으로 이해해라. 그렇게 해야 그때 이 장점과 단점을 사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과 극, 지금까지 했던 건요. 생과 극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배울 때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뭔가 학습을 한다. 이거를 왜 이 학습을 하는지, 쓰임은 뭔지, 쓰임과 활용은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도 도대체 이놈이 어디 쓰이는 물건인지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식대로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생극을 배웠는데 이거 왜 이걸 배우고 이걸 어디 쓸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안 궁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극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생극을 배우는 목적이요. 저는 이거를 크게 한 3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요. 육친과 십성을 분화하는데 생과 극이란 개념을 씁니다. 두 번째는요. 글자의 강약을 표현하는 강력을 알아보는데 강약을 알아채는데 생각을 쓰고요. 세 번째는요. 글자의 안정성을 파악하는데 생과 극을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깊은 사주적인 지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요것만 좀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과 극을 배우는데 이걸 왜 배우느냐? 왜 배우냐면 생과 극을 3가지 목적 때문에 배운다. 첫째는 육친과 십성을 분화하는데 그러니까 용어가 좀 많이 다르죠. 육친과 십성을 분화하는 데 쓴다. 두 번째 강약을 알아채는 데 쓴다. 세 번째 글자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 쓴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육친은 제가 설명을 이제 상세히 할 겁니다. 지금부터요. 강약을 알아채는 건 뭐냐? 강한 것은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약한 것은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글자의 안정성을 갖다 파악하는 것은 안정하지 않다면
내가 만약에 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불안정한 상태다. 아니 없다. 그러면 인성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면서 부도나 신용불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삶의 안정성이 저해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식상의 기운이 없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정말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을 만큼 금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비견과 겁재가 굉장히 약하다면 이 사람은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을 할 때는 크게 출렁거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런 방법은요, 실전 사주를 보는 아주 핵심 개념이 됩니다. 요거 갖다 운에 따라 다 벌려면 12신살과 12운성과 합충론까지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배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뭘 배운다? 지금은 일단 급하지만 요거 생극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테니까 육친론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갖다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대로 끝나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 뭐냐면 생과 극을 활용해서 육친과 십성을 분화하려고 합니다. 분화. 자, 용어를 갖다가 용어를 그냥 용어는 외우십시오. 육친은 나를 포함해서 비식, 재, 관인 1, 2, 3, 4, 5, 6 6개죠. 육친이 나 비식재관인입니다. 얘를 한문으로도 좀 더 알면 더 좋겠죠. 그럼 나는 나 자를 쓰죠. 나. 얘는 비. 얘는 식을 씁니다. 얘는 재, 관, 인. 자, 속으로 여러 번 따라 하십시오. 육친인보다 나 비식재관인. 나 비식재관인. 그러니까 요게 이 6가지가 육친입니다. 용어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이번엔 13은 뭐냐면요, 나를 빼고 이 비식재관인을 음양에 따라 2개씩 나눕니다. 2개씩 나누는데요, 비는요 비와 겁으로 나눕니다. 그 비겁이라고요. 식은요 식과 상으로 나뉩니다. 재는요 정재와 편재로 나뉘고요. 관은요 정관 편관으로 나뉩니다. 인은요 정인 편인으로 나누죠. 자, 다 두 글자씩인데 얘도 두 글자씩 맞춰보게요. 비는 비견이라고, 얘는 겁재라고 합니다. 얘는 식신이라고, 얘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번호가 총 10개죠. 10은 10개라는 10자를 말합니다. 성은 별성자를 말해요. 그래서 식성이란 뭐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관, 편관, 정재, 편지, 정인, 편인. 이게 십성이 말하는 거고요. 육친은 나를 포함해서 비식재관인 이겁니다. 근데 보통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받거나 이제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받을 때는요, 요걸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 강의 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저는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본 강의는 30분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지금 2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빨리 찾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문구부터 설명할게요. 자, 비식재관님부터 설명할게요. 육친,
육친을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내가 생자 내가 생하는 자 얘를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 극자 얘를 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를 관이라고 하고요. 자를 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와 동급생 이거 보겠네. B자를 그냥 B라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나랑 같은 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요 일가를 말합니다. 자, 얘를 갖다 볼게요. 얘를 오행으로 보겠습니다. 오행으로요. 여기다 놓을까요? 일간을 만약에 정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육친을 말 때 요걸 중심으로 비식, 재, 관, 인 이렇게 논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간에 속한 오행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비식, 재, 관, 인 요게 육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갖다가 볼게요. 요 말도 볼게요. 내가 생하는 자가 식신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입니다. 내가 생하는 자, 요게 화생토가 되겠죠. 요게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자, 나를 극하는 자가 내가 극하는 자죠. 그러니까 화가 극하는 금, 요게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를 극하는 자, 요게 관성이 되는 거고요. 자,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글자, 요게 인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주가 있든 간에 이 오행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내가 포함된 곳에서 비식, 재관, 인을 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식신,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비교 육친을 빨리 이해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제가 오행 배포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음양을 나누는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나랑 같은 편에 있느냐 다른 편에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식성을 갖다가 이제 식성으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자, 식성인데요. 그러니까 B를 갖다가 식, 재, 관, 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간이 내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니까 일간이 플러스라는 것은 갑일간, 병일간, 무일간, 임일간, 경일간이면 이거 지금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경우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견은 똑같이 플러스이면서 그러니까 오행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일간이라고 치면 갑이 되기도 하고 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겁재는요, 요거랑 음양이 다르고
오행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을과 묘가 됩니다. 식은요, 똑같이 내가 일간이 생해주는 거니까 토오행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무하고, 그러니까 지지로는 진과 술, 그리고 여기는 기와 미와 축이 됩니다. 화가 되네. 화니까 여기 화기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정이 되고, 똑같은 게 병이 밑에 있는 게 사가 되고, 이거 오가 됩니다. 재는요, 똑같이 이거 목이 극해 주는 거니까 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가 되겠죠. 토. 그럼 토에 양간과 음간은 이렇게 나눠지고, 지지는 진과 술, 여기는 축과 미가 오게 됩니다. 근데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금이 되겠죠. 이게 금이 경이 되고, 여기는 신이 됩니다. 신이 되고, 여기는 지지는 신과 유가 됩니다. 이는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물이 되겠죠. 수. 여기서는 임과 개가 되고, 지지로 따지면 여기가 해와 자가 됩니다. 요렇게 요 기운들은 다 뭐냐면, 제가 그 오행 배치도에서 배치해 놓은 그림이 바로 십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십성과 십성까지를 이 오행 배치도로 딱 배치해 놓음으로써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고 없고를 갖다. 근데 얘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몇 개를 좀 예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61에 있는 거, 61에 있는 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61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사주를 보면 이렇게 임자, 깨묘, 을묘, 갑신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재로 써놨던 많은 예들은요, 실제 사주는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주를 좀 만들어 놓은 사주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는 관법을 자꾸 전수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예를 만들어서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해 놓은 내용은 중요한 흐름을 다 설명하지만, 실제로 교재에는요, 정말 다양한 주옥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강의와 더불어 교재를 한 번씩 봐주시길, 여러분 반복해서 봐주는 걸 정말 권해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봤지만 책을 보고 모르겠다가 대부분 고전을 봤을 때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쯤 내가 보면은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반복해서 책을 보는데 봐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가 알고 있는 걸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번씩 봐주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건요, 페이지 61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 사주를 좀 말하고 있고, 요 내용을 보면 이제 7에 그 대우를 적어 볼게요. 여기서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정요, 병신.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사주를 갖다 볼 때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뭐부터 해석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이걸 그리십시오. 이 오행도를 그리십시오.
그러면서 저거 또 오행 배출에 넣으면 이게 요거부터 넣고 이제 저는 이 일간부터 놓은 다음에 연월시를 갖다 놓습니다. 임, 개, 갑을 놓지요. 그리고 자, 묘, 자가 여기 들어가고 묘가 여기 들어갑니다. 묘가 여기 또 들어가네요. 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요거 외에 또 다른 배치를 하나 더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12신사를 적용하기 위한 건데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쯤 얘기했을 때 삼합체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놓고 묘 놓고 여기다가 또 묘 놓고 신이라는 걸 놔서 요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아, 여기는 육해살이 강하구나. 여기서는 집살도 있구나. 이 사람은 역제월 불상은 없구나. 거변반 불상도 없구나 하는 걸 알고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12신살로 더 정확하게 세분하기 위한 방법들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없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곳을 도전하는 거는 좀 낯설하겠구나. 먼 곳에서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곳을 찾겠구나. 얘가 있으니까 육해살이 강하니까 전문성을 굉장히 원하는 사주겠구나. 이 그림 하나로 12신살 한눈에 파악을 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을 보기 전에요.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의 직업과 적성과 살아가는 방법에서 장점을 작업하는데 아주 커다란 구분점이 됩니다. 12신사는요. 그러면서 매년 운이 이 사람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적용할 때는 이 그림을 씁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12신사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뭐다? 아, 처음 사주를 배우신 게 목국토 배웠고 금금목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행을 통해서 육친을 분화하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위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처음에 육친을 배울 때, 자, 내가 일간이 여기 일간을 목입니다. 이렇게 써옵니다. 육친을 배울 때는요, 그러니까 가장 교과서에 있는 방법을 써볼게요. 얘는 목이에요. 얘는 수예요. 얘는 수고요. 얘는 수네요. 얘는 목이에요. 얘는 목이고 얘는 목이에요. 얘는 금이에요. 이렇게 배울 때까지만 이것만 빨리 찾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실전해 볼 때 수에 대한 것들은 많이 배웁니다. 또 목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금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고 또 화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봐야 될 거는요, 일간이 목이다가 아니라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나무라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아, 너는 얘가 없고 얘가 없구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없는 건 뭐다? 아, 화가 없구나. 화가 토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화나 토가 없는데 화나 토를 가지려고 또는 화나 토를 이용하는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단언코 얘기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한답니다. 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를 들 때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동문의 왕인 사자라고 하더라도요, 날개가 없는데 파리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에 떨어지면요, 사자의 날은 죽는데 파리는 살아납니다. 참새보다 못해요. 삼시층에서 떨어지면 참새는 날아가는데 나는 죽어요. 왜?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송사리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송사리는 물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빠지면 죽어요. 왜? 아가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하려고 치면은요, 불리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말고 다른 영역에 자꾸 없는 걸 보완하려고 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겁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강한 거는 목과 수예요. 또 금까지도 있네요. 이 사람가 목과 수와 금을 쓰려고 하는 건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화와 토를 쓰려고 하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실패예요. 뭐 할 때 이쪽을 갖다가 내가 직업으로 삼을 때 이쪽은 성공이에요. 뭘 이쪽을 직업으로 삼을 때. 그런데 봅시다. 이 친구한테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시간이 지나면 흘러간다는 게 금에서 수로 흘러가고 수에서 목으로 흘러갑니다. 목에서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꽉 막아놓으니까 자꾸 흘러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운은 하고 싶은 기운인 거예요. 그런데 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말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운은요, 타고나지 않았으니 못하는 건데 이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너는 잘하지도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운이 뭉쳐 있으면요 고집이 강해집니다. 하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실패합니다. 크게 말아먹습니다. 언제까지? 거의 신용 불량될 때까지, 생활이 안 될 때까지 말아먹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예를 쓰는 게 뭐다? 식상을 쓴다 그러거든요. 이제 육친과 식상을 분화하면 얘가 화는요 식상을 쓰는 겁니다. 식상을 쓰는 직업이 뭐냐면 요식업 하는 겁니다. 또는 학원 사업하는 거예요. 또는 제조업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영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영업이에요. 자, 요 직업은요 모든 음식 장사입니다. 이사주가요 제일 크게 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처음에 삼겹살집 차립니다. 망합니다. 왜?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삼겹살이 안 맞나? 그럼 이번에는 국수집을 차려야 되지. 망합니다. 왜? 식상이 없는데 국수집을 차렸어. 요식집을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니니까 이번 한정식집을 한번 차려볼게. 망합니다. 왜? 없는데 요식업이 없는데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으로 다시 바꿔보자. 망합니다. 주구장창 무슨 장사라든 다 망합니다. 왜? 요식업자가 없는데. 근데 왜 자꾸 그걸 하고 싶냐? 이 기운이 자꾸 음식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화라는 기운, 이 식상이라는 기운이 있어야 음식 장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음식 장사가 할 수 있는 기운이 없는데 이 기운이 자꾸 얘를 원하다 보니까 자꾸 요식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이 화라는 기운에서 요식업을 하는 순간 언제 망하는지는 시간이 좀 빠르고 늦고 차이가 있지만 망합니다. 두 번째, 학원 사업도요, 여기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실력을 여기서 갖추는 거거든요. 내가 실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르칠 아이들이 얘 운이 없어지는 미신유 술해자축 임묘쯤 되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학원이 안 됩니다. 운영이요. 제조업, 내가 하는 직장에서 자꾸 제조업을 하면 시설이 고장나기도 하고 숙달된 직원이 자꾸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토는 뭐가 되냐면 유통업이 되고요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내가 뭐 장사하지 않고 그냥 증권이나 해볼까 투자나 해볼까 하면 이상해. 내가 하는 것마다 자꾸 떨어지고 상장 폐지되고 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상하게 내가 투자가 어떻게 알고 증권이 떨어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 기운은 투자 기운이에요. 투자 기운이 없는데 얘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그럴까요? 기운이 뭉쳐 있으면 한꺼번에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이 됩니다. 고집입니다. 그래서 돈만 모이면 투기성은 들어가는데 큰일 납니다. 이 두 개만 피해도 이 사람은 얘만 먹고 얘만 해도 크게 잘 살지 못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인성입니다. 내가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요. 내가 학위를 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얘와 얘가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직장과 자기 자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관인을 쓰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요. 좀
앞으로 차차 이제 이런 것들을 읽는 방법을 좀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주로 오행의 생극 개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오행의 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